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포르쉐 타이칸을 정말 많이 타봤어요. 트림별로 안 가리고 다 타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교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기본형 타이칸이랑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한 자리로 가져온 이런 시승이에요. 포르쉐 타이칸은요, 이 트림이 달라지는 순간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같은 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기본형 타이칸이고 얘는 크로스 트리스모, 이 각각의 두 차에 가장 어울리는 트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칸 4S 그리고 크로스 트리스모는 터보 버전입니다. 디자인 다른 점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차의 기본적인 크기들은 똑같아요. 길이는 5m에서 2.5cm 부족한 길이고요. 이 차의 폭도 2m에서 3.5cm 부족한 수준입니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이 높이죠. 이 차도 사실은 유럽으로 나가면은 기본 트리스모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체가 높아지지 않은 버전이 있긴 한데 이게 크로스 트리스모로 왔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기본형보다 불과 3cm 높아진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거의 다 이 아래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 지금 클래딩 되어져 있죠. 클래딩이 되어지면서 차체가 조금 더 높아진 거, 이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크게 차별점으로 다가오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트리스모 외건 버전이기 때문에 이 천장이 달라졌죠. 루프가 앞쪽에서부터 뒤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기본형 타이칸은 아주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 트리스모 버전이 천장의 무게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지붕 루프 라인에 점여놓은 듯한 형상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실내 공간에 있겠죠. 트렁크 공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타이칸은 원래 지향하는 바가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넓은 스포츠카, 실내 공간도 넓은 스포츠카인데 보통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세단인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비좁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골프백은 길쭉하게 넣었을 때 겨우 들어갈 정도? 대각선으로 넣어야겠다, 이 정도면은. 이 양쪽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지 않아요. 실내 공간이랑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 높이도 되게 낮아가지고 실용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든 공간이었죠. 근데 투리스모 버전으로 와서는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죠. 와, 이것 봐.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탁 트여있다는 느낌이 들죠. 기본적인 공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위쪽 공간까지 쓸 수 있으면서 아이를 키울 때 유모차 같은 거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크게 다가오는 거는 2열 시트를 눕혔을 때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겠죠.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실내 공간이에요. 휠베이스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은 그냥 쏘쏘한 정도거든요. 그래도 뭔가 답답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남는다는 거. 와, 이 트리스모 버전으로 와서는 위쪽의 유리도 뒤쪽까지 크게 펼쳐져 있고요. 이 루프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뭔가 개방감이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야, 앉을만 해요. 웬만한 성인 남자는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 실내 공간을 진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실용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본형 타이칸으로 넘어왔는데 무릎 공간은 아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머리 공간, 이 유리가 있는 공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편하게 앉으려고 고개를 좀 접치면 뒤로 걸린단 말이죠. 루프가 너무 훅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찢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벌어집니다. 성인 남자들이 편하게 앉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탈 차는 타이칸 4S, 이 기본형 먼저 시승을 하고 있어요. 이 타이칸 기본형이랑 트리스모 버전이랑 두 가지를 비교 시승을 하면서 각각의 트림을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기본형과 크로스 트리스모, 이 두 대의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차를 기준으로 타이칸의 기본적인 움직임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포르쉐를 탔을 때 아주 야들야들하게 폭신폭신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서스펜션 세팅이거든요.
노멀 모드 상태일 때 노면이 아무리 좋지 않은 도로를 달리더라도 정말 평온하게 나긋하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뒷자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넉넉한 크기를 가진 문도 가지고 있고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하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아래 배터리가 깔려있다 보니까 그 무게중심을 더더더 낮추고 싶었나 봐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트 포지션, 이게 다분히 포르쉐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서도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포르쉐는 해낸 거죠. 어떻게? 바닥 높이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랑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시트 포지션,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따라온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요, 속도가 조금만 많이 붙었을 때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 차의 배가 바닥에 닿아요. 그래서 다른 슈퍼카 같은 것들을 탈 때와 마찬가지로 요철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타이칸 4S의 기본적인 스펙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앞뒤 모터가 다 달려가지고 최고 출력은 435마력을 발휘합니다. 이 차의 무게가 2270kg인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435마력이라면은 정말 엄청난 출력이거든요. 풀가속을 당겨보면요, 와, 벌써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고작 4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이칸에는 이 뒤쪽 모터에 2단 기어가 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맹렬한 가속 성능이 100km를 넘어서는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뿜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딱 버튼 하나만으로 또 움직임이 싹 바뀌거든요. 이렇게 고출력을 요리하기 아주 좋게 바꾸려면은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만 하면 끝납니다. 똑같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가속 페달의 민감도도 바뀌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단단한 정도도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묵직한 스티어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바뀌는 건요, 이 하체 감각인데, 하체 감각이 아까는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그 낮은 바닥이 약간 부담스러워졌잖아요. 지금은 아까는 무시하고 지나갔던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들이 고스란히 엉덩이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이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에요. 포르쉐가 언제나 일상에서는 편안하게 타고 달리고 싶을 때는 그 성격을 확 바꿔주는 것처럼 타이칸도 그거를 고스란히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좀 높여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차선 변경을 급격하게 한 번 더 코너 같은 것들도 좀 급하게 들어가더라도 속도 상관없이 너무 쉽게 지나가요. 이 차가 어떻게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 앞뒤 간격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기차임에도 다른 포르쉐를 탈 때와 다름없이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칸의 여러 매력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트림이 이 4S 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일상생활하고 이 스포츠 영역을 너무나 쉽게 넘나드는 차인 거예요. 이번에는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로 옮겨 탔습니다. 옮겨 타자마자 지금 엉덩이 높이가 조금 더 올라온 게 확 느껴집니다. 이 단순히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만 딱 탔을 때는 이게 타이칸 기본형 대비 시야가 올라갔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확 차이가 안 났었는데, 한 자리에서 딱 놓고 비교를 하니까 이 차이가 고스란히 느껴진달까요? 디자인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차의 차이는 3cm예요. 그 3cm가 거의 고스란히 이 차체 바닥 높이가 높아진 걸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타이칸 기본형을 탈 때와는 다르게 지금 크로스 트리스모를 타면서는 이 바닥 높이가 절대로 신경 쓰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는 이 차 중에 고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터보예요. 최고 출력이 자그마치 625마력이나 나가는 괴물 같은 차거든요. 제가
이 외건에다가 왜 이렇게 강력한 차를 선택해서 가지고 왔냐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차체 높이가 높아진 것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 투리스모는 아까 봤던 기본형 타이칸이랑은 성격이 약간은 다른 지점을 겨냥하고 있어요. 물론 이 차도 스포츠카인 거는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장거리를 이동하기에 더없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휠아치에다가 클래딩을 덧대가지고 차체 높이를 높인 이런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차가 어떻게 나거든요, 눈길도 해치고 자갈길도 해치고 유럽에 나라를 횡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차거든요.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나라를 넘나들면서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기획된 차인데, 이럴 때일수록 고출력이 정말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달리는 데 있어서 이 고출력만큼 커다란 풍요로움을 주는 요소는 또 따로 없거든요. 잠깐 멈췄다가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아보면요, 우와 와, 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아예 느껴지지 않고 내 체중이 다 등받이로만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엄청난 가속 성능이고요. 속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속도에서도 이 정도의 펀치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도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는 타이칸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감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갑작스럽게 하더라도 부드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안정감을 잃는 법이 없어요. 물론 내가 앉아있는 위치 자체가 조금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은 더 흔들리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 차 대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나은 수준이고, 기본형 타이칸이랑 비교해서도 아주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만 하면 얘도 하체가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똑같은 거동을 할 때 이렇게 더욱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체를 붙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차체도 낮춰주죠. 그러니까 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존재가 이 크로스 투리스모의 단점들을 싹 다 보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을 때는요, 이제 고스란히 스포츠성을 논하는 타이칸 본연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 고출력을 더 맛깔나게 요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점도 확 지워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시승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형 타이칸 세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자체가 스포츠성을 논하는 차잖아요. 그냥 문이 내짝 달린 스포츠카다 보니까 딱 그 4S 트림만 골랐을 때도 그 차의 특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일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드를 바꾸자마자 확 돌변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중적인 면모도 한 번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 투리스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담아내고 싶었던 게 많은 거잖아요. 이 차체 형상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조리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성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터보 트림을 고르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이 편안한 승차감과 더불어서 이 넓은 공간까지 누릴 수 있었다는 것도 장점이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 고출력까지 합쳐지니까 장거리를 달렸을 때 조금 더 풍요롭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아까 탔던 타이칸 4S 같은 경우에는 옵션만 2천만 원어치 이상을 넣어가지고 1억 7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2천만 원 이상 더 넣어가지고 2억 2천만 원대 중반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의 가격 차이가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 5천만 원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함의 정도에 따라서 납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터보 S까지 갔을 때 분명히 그 가격표가 정말 좀 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크로스 투리스모에 와서 이 가격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 공간, 그리고 이 차체 높이를 높여놓으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준 거잖아요. 이 가격이 조금은 더 납득이 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기본형 타이칸 그리고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한 자리에 놓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두 대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 차의 차이점이 이 차체 형태 말고는 또 어떤 더 부각되는 장점들이 있을까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